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여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비화조짐 도마오른 NLL 매뉴얼.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매뉴얼을 바꿨다는 건데 어떤 매뉴얼을 청와대 안보실이 어떻게 바꿨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여당의 주장입니다.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로 바꿨다는 건데 기존 NLL 넘어오면 납포 합동조사, 이게 기본적인 FM 매뉴얼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온 건지 낚시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은 건지, 즉 귀순 의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북한에 살고 싶어요. 북한어민이에요. 실수로 넘어왔어요. 귀순 의사가 없을 때는 조사 후에 당연히 북으로 돌려보내주는 거고, 북한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조사 후 받아주는 당연한 절차죠. 그런데 2019년 11월 전면 개정됩니다. 단순 사유 진입 시 현장 퇴거 송환하고 현장 조사 절차 간소화해라. 초동 조치 때 불필요한 확인 자제하라. 여당은 이 매뉴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귀순 의사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 라는 매뉴얼로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소관부서가 국정원이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격상돼서 청와대가 직접 챙겼다라는 것도 이례적인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매뉴얼에 따르면 NLL을 넘어오는 무수히 많은 선박들이 있어요. 북한 선박들. 그중에 이 수상한 북한 선박들은 어떻게 할까? 수상한 선박들. 매뉴얼 개정 전 NLL 넘어온 수상한 북한 선박은 대공 용의점을 조사 후 송환합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당시 합참 의장을 고강도 조사하고 합참 관계자를 추궁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납포하고 추궁했냐? 납포하지 말라니까. 우리 군이 납포했다라는 이유로 합참 의장까지 불렀고 합참 관계자를 추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신호시구현. 당시 개정 전이었지만 이미 변경 예정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 납포하지 말라는 거다. 대공용의점 조사하기 전에 무조건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건 안보 자행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변경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데, 자, 변호사이기도 한 천하람 위원님, 네. 이 매뉴얼이 뭐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여당에선?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귀순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돌려보내라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요? 아니 귀순하면 좋은 거잖아요. 왜 귀순 의사를 밝힐까 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귀순하면 그분도 좋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좋은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로 북한의 지도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었어요. 뭐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북 관계를 문재인 정부에 어찌 보면 1차 공적으로 최대 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북한 어민들이 귀순을 한다? 뭐 이게 뭔가 행렬을 이룬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 정권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돌려보내 라고 한 그 스탠스를 잡은 것이, 귀순 묻지 말고, 저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눈치를 봤던 것 아닌가. 그것 말고는 저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의 천하람 혁신위원회 해설이었습니다. 김명윤 대변인, 네. 북한 선박을 납포했어요. 네. 이거 우리 군이 납포 잘한 건데, 왜냐면 그때 통통 노크 기순처럼 북한 어선이 오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냥 뚫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 입장에서 납포를 했는데 그거 왜 납포했냐라고 합참 의장도 부르고 안보실에서 합참 관계자도 강하게 문책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2019년 지금 매뉴얼 변경이 있었다는 게 9월 달이고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척항에 어느 날 갑자기 목선을 타고 북한에 있는 선원들이 유유히 들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국민이 발견했던 그 사건이 그해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 영해가 뚫렸다고 세상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조금 전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에 대공 용의점이 있다 조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들이 기순 의사를 피력하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아마 북한 정권과의 교류 협력 과정에서 눈치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이 실질적인 정황들을 전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지침들을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NLL 인근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북한에서 넘어오겠다고 하는 인도적 차원의 귀순을 받기도 어려운 일이 돼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상태고, 이 중간에 2019년 11월 달에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던 일이 딱 껴서 나타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인권, 안보 이런 모든 일들 위에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모든 일들을 꾸려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혹여 귀순할까 봐 그냥 북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해설들을 지금 여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건데, 신원식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 김정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 소형 선박들이 왔을 때 납포하고 하지 말고 바로 돌려보내라. 신문 절차 없이 현장에서 그냥 확인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소형 선박만 그렇게 할까? 귀순하는 사람은 몰래 살짝 오겠죠. 소형 선박으로. 기획을 별도로 떼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겠어요?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돌려보내라, 북한에. 저는 김정은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소형 선박만 별도로 매뉴얼 지침을 만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요청과 김정은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권의 의심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조금 매뉴얼 변경이 이례적인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이 굉장히 잘 우리 군과 우리 안보실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에 대해서 귀순 의사 웬만하면 묻지 말고 돌려보내라. 더군다나 이 납포해온 합참에게 그거 왜 납포했냐라고 문책했다는 지점은 앞서 천하람 변호사나 김병민 대변인 주장처럼 귀순하면 안 되니까 빨리 북한 쪽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 같은데, 혹시 다르게 해석될 지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과 지속적으로 남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어떤 교착, 말하자면 밀착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참에 어떤 종전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측면이고, 큰 틀에서 국익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어떤 자잘한 일들, 즉 실제로 기순 의사가 없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표류해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골치 아픈 일들을 만들지 말자, 이런 어떤 내부적인 합의,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가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 내부에서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종전선언의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부분은 좀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딱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기존의 매뉴얼을 더 안 좋은 상태로 바꾸는, 즉 남한이 대공 전략이라든지 북한이 말하자면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부분 스스로도 남한 정부가 반송시키는 어떤 오점을 남기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주 미세하게 보여지는 반인륜적 혹은 절차적 정당성의 미비, 이런 것들은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북한 어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국정원이나 군이 아닌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챙겼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데, 해설은 뭐 자유입니다만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매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청와대 안보실이 직접 챙긴다는 건. 뭐 물론 남북 간의 이제 관계 때문에 해당
안처럼 이렇게 뭐 변경을 했다, 뭐 매뉴얼을 변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이렇게 뭐 귀순 의사를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라, 뭐 김정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애처로운 수준까지 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해당 매뉴얼 변경이 뭐냐면 단순 진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냥 돌려보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남한으로 오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거나 무리하거나 수상하게 보이는 지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납포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 물살에 떠밀려 오거나 귀순 의사가 없이 그러니까 뭐 서해상에 떠돌다가 단순하게 넘어온 단순 진입이 확인 시에는 그냥 어선들이 떠밀려 온 걸 수 있기 때문에 올려보내라. 굳이 이것까지 문제 삼지 말아라고 매뉴얼을 바꾼 건데 이것이 어떻게 귀사 의사를 묻지 말라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로 북풍 공작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 선박들에 한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매뉴얼을 실용적으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해당 보도들을 보면은 단순 진입이 확인되면은 돌려보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선들이 단순하게 내려왔을 때 본인도 내려온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굳이 귀순 의사가 없다면 돌려보내라 이건데 이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귀사 의사를 묻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해선 방안이 아니고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범 대변인. 전용기 의원님 주장대로 좀 합리적인 수순으로 지난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의심들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의 핵심은 2019년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던 선언에 대한 강제 북송이 일어나고 났고 그 이전에 이런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두로 매뉴얼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바뀐 매뉴얼도 대통령 국가기록물로 지정돼서 전체 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한기호 의원실이 입수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보당국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매뉴얼 개정 이후 일선에서는 귀순의 귀자만 나와도 현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바로 상황을 윗선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 이렇게까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누군가가 귀순하려고 오는 상황에서도 그 귀순을 받지 않고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정황, 상황들 그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일들을 단 3일 만에 조사를 일사처리로 마무리 짓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으로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들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냈던 일들이 다 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서해, 이 동해에서의 NLL 침범이 2017년 24건이었는데 예. 2019년에는 392척으로 16배가 폭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공 용의점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해에 넘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납포해서 조사도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안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매뉴얼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이로움은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 북한밖에 더 이로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 매뉴얼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건 즈음해서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단초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